그 인생은 짧아요. 엑셀 대신 파이썬.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할, 저는 이승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들은 아니고요. 파이썬을 가지고 특히 여러분 아마 느끼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엑셀 노가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파이썬으로 좀 자동화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업무를 좀 자동화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작년부터 그 굉장히 이제 금융권에 좀 화두가 된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 RPA라고요. 그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에서 그 로봇 공정 자동화. 물론 이제 이 말에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상당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즉, 그 파이썬으로 어떤 엑셀을 자동화하는 걸 더 넘어서 그 업무 자동화뿐만 아니라 RPA까지 어떤 영역까지 좀 이렇게 좀 타진을 해보고 그 한계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코딩하고 무관한 얘기를 좀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운이 좋은지 지난달에 바로 이런 포스팅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페이스북 어느 그룹에 올라온 포스팅입니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질문을 혹시 엑셀에서 그 짝수행들만 추출하거나 혹은 뭐 홀수행들만 뭐 남겨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기능이 있느냐, 자 이런 건데요. 여러분 한번 좀 생각 한번 해보시죠. 아마 엑셀 거의 다 아마 써보셨을 거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 굉장히 아주 친절하고 아주 성실한 답변들, 그 대답들이 좀 많이 나왔고 어떤 권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VBA 스크립트를 한번 써보세요. 코딩도 할 수 있다는데 혹은 이제 컬럼을 새로 만드셔서 뭐 010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뭐 모드 이런 함수도 있고 그걸 해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로우들을 날리면 그러면 뭐 짝수나 홀수행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대략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뭐 저도 엑셀을 좀 자주 쓰지만 아주 간단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저희가 파이썬으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파이썬 코드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짝수행이나 홀수행만 남기겠어요? 라고 하는 거를 딱 두 줄, 임포트까지 하면 딱 세 줄로 해결됩니다. 이 코드를 아마 조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판다스로요. 리드 엑셀에서 엑셀 파일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프레임의 각 로우, 이 땡땡으로 시작하는 건 각각 이런 거죠. from to step입니다. from to가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로우인데 스텝이 2니까 두 칸씩 건너뜁니다. 짝수 행들만 추출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 프레임이 to 엑셀에서 저장하면 끝. 너무 간단하죠. 터무니없이 간단합니다. 물론 이게 단 두 줄만의 코드로 이런 로직이 실행이 됐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이 코드가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맥북에 엑셀 살 돈이 없어서 엑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혹은 리눅스나 우분투 같은 데서도 이 코드가 그대로 잘 돌아갑니다. 즉 또한 엑셀을 별도로 저희가 띄우고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커맨드 라인에서 한번 딱 치면 거의 뭐 1초도 안 걸려서 바로 수행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엑셀을 뭔가 좀 코딩을 통해서 좀 대체를 하고 자동화했을 때 이점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단 몇 줄의 코드로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이것으로 엑셀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진행할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거의 리플레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셔서 아마 엑셀 어떤 업무에 대한 거를 조금씩 한번 접해보시면 아마 제 목적을 달성하는 아마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홀수행은요, 앞에 1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1부터 시작하고 둘씩 건너뛰면 이런 홀수행이 되겠죠.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뭐 증권사에 한 약간 10년 조금 안 되는 기간들 근무를 했습니다만, 바로 옆 부서에 이런 일들이 흔히하게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부서 팀에 김대리라고 합시다. 출근해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브라우저를 띄우고 특정 뭐 거래소든 유관 사이트에 접속해서 엑셀이나 혹은 이런 걸 다운로드하거나 뭐 자기가 어떤 연관된 업무 단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뭐 데이터를 좀 몇 개 수집해서 짜집기하고 카피 페이스트하고 엑셀 몇 개를 합쳐서 다시 엑셀로 정리를 해서 자, 이 파일을
뭐 관련자들, 관계자들한테 이메일로 발송하는 이런 일들을 거의 매일 합니다. 거의 매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금융권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어떤 시장에 새로운 변화들이 생기고 새로운 가격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한 40,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되게 단순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떤 뭐 창의적인 일, 뭐 이런 일 아니고요. 되게 단순한 일인데 이거를 매일매일 40분, 50분씩 소요를 해가면서 한다는 거. 개인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거를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좀 도전을 해봅니다. 오늘 할 주제가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귀도 반섬이죠? 귀도 반호섬, 이 티셔츠에 입은 요 써있는 말.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인생은 짧습니다. 파이썬 쓰세요. 거기에다가 엑셀까지 포함해서. 자, 이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핵심이고요. 자, 이제 파이썬에서 엑셀을 다루는 함수들, 라이브러리 이런 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예를 들면 설치된 엑셀이 필요하거나 뭐 아니거나 혹은 어떤 포맷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요약해서 드리면 그 오픈파이 엑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엑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운영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맥OS나 뭐 리눅스 이런 데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엑셀윙즈라는 제품도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무료고 오픈소스입니다. 그 주로는 엑셀윙즈는 그 매크로를 그 VB 스크립트 매크로를 파이썬으로 대체할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매크로 자동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엑셀 라이터 같은 경우는 그 서버 사이드에서 XXL 파일을 제너레이션하는 이런 용도로도 주로 사용됩니다. 오늘은 주로 저희가 그 각기 장단점들이 있지만 그 오픈파이 엑셀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보시면서 아마 그 엑셀로 작업했던 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저 작업을 내가 엑셀로 어떻게 처리했더라 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아마 훨씬 더 확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를 하나 간단히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엑셀에서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오픈파이 엑셀 라이브러리에서 실제로 저희가 XXL 파일을 그대로 읽어낼 수 있고요. 특정 시트를 읽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시는 보시기에 왼쪽에 보이는 요 화면들은 중간중간에 제가 세이브해서 엑셀로 확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왼쪽에 엑셀로 보이는 거는 실제로 엑셀을 띄우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코드만 돌아가는 상태인데 확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확인만 드리는 겁니다. 엑셀을 띄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셀에 접근하는 것도 한번 보시죠. 그 각 시트에서 A2, B1. 자, 이런 코드들 엑셀의 컬럼과 로우를 지정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뭐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법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프로그래밍, 코딩을 할 때는, 루프를 돌거나, 뭐, 레인지 같은 거 루프를 돌거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셀의 로우 컬럼 이렇게 해서 정수, 숫자로 인덱싱을 하는 이런 경우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무튼, 뭐, 보기에 크게 뭐 어려워 보이는 거는 별로 없네요. 그 엑셀 쓰시다 보면 이제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큰 영역을 하나의 이름을 부여를 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가능하냐? 예. 저희가 파이썬에서 from to 이렇게 쓰듯이 이셀부터 이셀까지 렉탱글 영역입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이걸 하나의 객체로 가리키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렇게 튜플로 되어 있는 리스트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셀을 다 액세스해서 뭔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엑셀 레인지 전체를 한꺼번에는 아니고요. 요거를 로우 단위나 혹은 컬럼 단위로 이렇게 좀 루프를 돌면서 처리해야 되는 뭐 이런 점은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엑셀을 쓸 때 레인지처럼 특정 영역을 커버하는 이런 것도 간단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오픈파이 엑셀이라는 걸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엑셀 파일을 가져다 같이 병합하는 거. 그렇죠? 그런 예를 좀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7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제로 매체별 광고비 지출 내역입니다. 이래는, 그래서 두 엑셀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두 파일을 합치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이 파일과 이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각 보시면 날짜 있고 전부 다 삼성전자고요. 날짜 있고 전부 LG전자. 즉 각 회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토탈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요거 조금 확인해 보시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셀을 합쳐서 각 회사들의 삼성전자, LG전자의 토탈 값을 합쳐가지고 이 셀에다 좀 넣고 싶어요. 예. 자, 이 작업을 이번에는 아예 오픈파이 엑셀 같은 엑셀 라이브러리도 쓰지 않고 아예 판다스에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있죠. 파이썬 판다스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파이썬 판다스를 임포트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파일, 엑셀 파일을 읽고요. 여기서 인덱스를 부여를 합니다. 지금 인덱스를 부여할 때 여기 날짜를 부여했습니다. 이쪽에 날짜 있죠. 그 다음에 그 LG전자 똑같은 형태라서 읽고 날짜로 인덱스를 부여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컬럼에서 그 두 개의 엑셀 파일을 읽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됐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엑셀로 만든다. 자,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자, 빈 데이터 프레임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토탈 컬럼을 이 컬럼으로 이렇게 복사했어요. 저희가 할 일은 이제 그 머지된 이 데이터 프레임 df 언더바 머지에 .to 엑셀에서 그냥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그 보시면서 아마 이런 거를 좀 캐치하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저희는 지금 엑셀을 띄워서 뭔가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코드로 뭔가 오토메이션을 시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도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엑셀에서 요구됐던 엑셀을 필요로 했을 때 하는 기능들이 어떻게 실제로 저렇게 구현돼 이런 것들 한번 캐치해 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파이썬에서 읽어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치인데 이걸 다 썸해요. 썸한 결과를 여기에 넣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를 짜서 B2부터 B13까지, B2부터 B13까지 서메이션을 해서요. 이 결과를 변수에 저장해 놓고 B14, B14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엑셀에서 왜 그 합계내는 거 있잖아요. 컬럼을 합계내. 바로 그거네요. 그거를 여기서는 어떻게 했나요? 파이썬 코드를 써서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어떤 계산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하다면 파이썬 코드로 계산도 가능하네요. 그러면은 원래 엑셀에 그 썸이나 이런 함수도 있고 수식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쓸 수 있나요? 예, 쓸 수 있습니다. 그 셀 자체에다가 셀의 밸류에다가 요 엑셀 수식이죠. sum, equal sum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이 수식 자체를 그대로 넣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런 것도 되네요.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복잡한 뭐 엑셀 수식 이런 것들도 다 재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파이썬 판다스를 가지고 엑셀을 다룰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막히거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어떤 계산이나 이런 능력보다도 사실은 서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좀 예쁘게 꾸미는 거. 자, 이런 거 관련한 부분들이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런 거를 저희가 그 오픈파이 엑셀 이걸 활용하면 사실상 이런 서식에 관한 거 문제를 거의 다 아니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코드를 잠깐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그 왼쪽 아래 보시면은 여기 합계에 글자가 좀 확대가 되어 있고 색깔도 좀 다릅니다. 특정 이런 코디네이션 스타일을 지정하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폰트, 얼라이먼트, 그러니까 좌우 맞춤이나 아래 위 맞춤이죠.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를 몇 개의 두께로 어디 테두리를 할지. 그 다음에 필 하는 거, 어떤 특정 컬러나 패턴으로 칠하는.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셀에 대한 스타일이 요 네 가지죠. 자, 이 네 가지로 저희가 객체를 만들어 놓고 특정 셀에 각 폰트, 얼라이먼트, 보더, 필에다가 객체를 어사인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서식을 부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서식을 주는 게 조금 코드가 좀 길어 보이긴 하네요. 어째 조금 복잡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습니다. 이 서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거의 설정을 해놓으면 만들어 놓은 걸 계속 재사용하게 돼요. 혹은 함수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들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처음에 만들 때만 약간 그 수고스럽지 그 뒤에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레인지를 이렇게 정하는 방법도 있었죠. 이 레인지 전체에다가 스타일을 이렇게 지정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레인지에다 대고 예를 들면 넘버의 포맷, 예를 들면 소수점 이하 두 자리만 출력하도록 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렇죠? 자, 이 전체 레인지에 대해서 포맷을, 즉 출력하는 내용의 포맷은 전부 소수점 이하 두 자리로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루프를 쓰고 해서 엑셀을 코드로 다루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손으로 하는 작업을 파이썬 코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되느냐? 또 있습니다. 무슨 케이블 TV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그럴 것 같은데요. 차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 두 개가 있고요. 그 바차트라는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레퍼런스할 데이터, 즉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 참조,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만들고요. 걔를 추가하고 차트에 추가하고요. 똑같이 요 컬럼도 객체를 만들어서 요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고 이 차트를 E1 셀, 여기죠? E1 셀입니다. 이 위치에 add 해주면 요 차트가 실제로 그려집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은 엑셀이 뜬 상태에서 도는 게 아니고요. 그 파이썬 코드가 저희 안 보이는 상태에서 돈 중간중간 결과를 제가 확인만 위해서 옆에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이지 않고 최종 결과만 엑셀 파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일을 엑셀로 열면 이 모양으로 바로 보이죠. 서식뿐만 아니라 무슨 코디네이션, 심지어 차트, 수식, 뭐 거의 다 되네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이제 엑셀에 대한 얘기를 할 건 너무 많지만 아마 거의 한 95% 이상, 즉, 저희가 이제 엑셀을 쓰는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축약해 보면 딱 이 세 가지로 아마, 감히 아마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엑셀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필터링하고 소팅하는 거. 그렇죠? 공감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VLOOKUP 없는 엑셀 생각해 보셨나요? 이거 없으면은 이거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이건 거의 엑셀의 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뭐, 요런 걸 좀 살펴볼게요. 필터링하고 소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컬럼 기준으로 특정 어떤 조건을 주거나 특정 컬럼으로 소트, 요런 작업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VLOOKUP은 보통 이제 어떤 조건에만, 예를 들면 코드라든가 이런 게 같은 조건에 있는 거를 데이터를 옮겨올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피벗 테이블, 주로 데이터를 요약하거나 정리한 결과를 리포트로 생성할 때,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저희가 파이썬 판다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접근해 갈 수 있는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또 준비합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데이터는 조금 양이 좀 됩니다. 각 종목 코드와 그 다음에 PBR 같은, 제가 약간 더 전부 다 주식 투자 관련한 이제 데이터를 좀 예를 좀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개별 종목에 대한 이제 주당 수익, 그렇죠? 그 다음에 PBR, 요런 항목들, 비율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비율 데이터들이 여긴 엑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파이썬 코드로 진행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왼쪽에는 엑셀로, 오른쪽에는 파이썬 코드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터링. 보통 엑셀에서 저희가 필터링 할 때 메뉴에 필터 하는 게 있죠. 필터 소트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자, 그럼 이 컬럼들이 쭉 이런 모양들이 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다이얼로그로 특정 필터링 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엔터 누르면 그 필터링에 조건에 해당하는 것만 보여지죠. 바로 앞서서는 13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퍼가 지금, 글자가 너무 좀 작습니다만, 퍼가 10배 이하인 것만 추출했습니다. 앞에 잠깐 볼까요? 앞에 보시면 데이터 전체 13개 종목 중에, 이 퍼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10배 이하인 것만 추출했습니다. 총 6개가 추출이 됐고요. 자, 이 똑같은 작업을 엑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만약에 옮긴다면 이런 식으로 옮겨집니다. 자, 파이썬 코드에서 요거를 파이썬에서는 이걸 블린 인덱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어에는 너무 구애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DF 팩터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파워라는 컬럼이 있습니다. 이 파워 컬럼이죠. 이 파워 컬럼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원래 있는 이 데이터 그 언더바 팩터, 즉 이 전체죠. 이 전체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인덱싱합니다. 즉 그 해당하는 애만 추출합니다. 자,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6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서 가십시오. 눈에 말씀드리지만 이걸 엑셀에서 할 때는 저희가 마우스를 메뉴로 선택해서 찍고 다이얼로그를 띄워서 그 값을 설정하고 자 이런 작업들을 쭉 해나갑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짤 때는 터무니없이 간단해요.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기술을 합니다. 자 다른 예제를 볼게요. 필터링하고 보통 정렬, 소트하는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하죠. 방금 이제 그 퍼로 소트를 하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퍼로 필터링을 한번 하고 그 결과를 대해서 배당 수익률로 그 디센딩 소트를 한번 했습니다. 자, 요게 엑셀 결과고요. 자, 똑같은 작업을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방금 했던 거죠. 퍼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 다음에 소트 밸류스에서 특정 컬럼, 즉 여기서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 가지고 어센딩 펄스, 즉 디센딩 소트를 했습니다. 디센딩 소트 하면 이제 큰 게 위쪽에 나오죠. 즉 배당 수익률이 큰 애들이 위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퍼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즉 퍼가 좀 낮고, 그 다음에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종목을 이렇게 셀렉트 할 때 이제 이런 어떤 로직을 쓸 수가 있죠. 저희가 사실 여기서 보는 거는 뭐 그런 어떤 종목 선택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컬럼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때 그 파이썬 판다스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전에 엑셀에서 저희가 했던 작업들을 기껏해야 한 줄, 두 줄 이렇게 표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VLOOKUP. VLOOKUP 이럴 때 많이 쓰죠. 어떤 특정 코드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렇죠? 얘네들 기준으로 한쪽에 있는 어떤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올 때, 즉 저희가 이런 종목에만 관심이 있어요. 데이터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퍼나 PBR이나 배당 수익률, 퍼나 PBR이나 배당 수익률, 이 컬럼들을 여기다가 옮겨내고 싶어요. 자, 이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VLOOKUP이죠. 자, VLOOKUP이 해주는 건 뭐죠? 종목 이 컬럼과 이 컬럼에 같은 코드가 있는 애, 이 펄스는 exactly죠. 엑셀에서요. 거기에 세 번째 컬럼, A2 요 셀에 요 컬럼에 대해서요. 전체 어레이 중에 세 번째 1, 2, 3 요거죠. 지금 현재 요 셀 있죠. 퍼의 요 셀의 내용이 요 빨간 테두리 내용입니다. 즉 각 셀에 지금 VLOOKUP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내용들이 이 셀마다 다 들어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 내용을 저희가 파이썬으로 만약에 구현한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이 될 겁니다. 딱 한 줄입니다. 예. 이게 가능한 거는 지금 이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각각 그 컬럼 종목 코드로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 와이즈하게 오퍼레이션 되기 때문에, 즉 인덱스끼리, 같은 인덱스끼리, 즉 같은 종목 코드끼리 매칭이 되기 때문에 컬럼을 이렇게 복사 연산하는 것만으로 저희가 VLOOKUP에서 옮겨내는 그 코드를 그대로 시연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네요. 저장할 때 아까 서식을 넣어서 저장하는 방법도 여기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엑셀라이트로 객체를 얻고요. 엑셀라이트 객체와 실제로 라이트에서 세이브하는 요 사이에 그 다양한 서식들, 즉 이 컬럼들에 대한 너비나 혹은 테두리, 그 다음에 그 색상, 요 색상들 있죠.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색상들 이렇게 포매팅을 해서 최종 세이브하는, 이렇게 서식을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피벗. 엑셀에서 좀 엑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좀 간략하게 요약할 요량으로 보통 진행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쓴 거는 데이트와 네임, 그 다음에 토탈, 요 세 개 컬럼만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머리한 게 요렇게 피벗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게 판다스의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밸류, 토탈, 각 컬럼에
그 값들은 토탈 값, 요거를 값으로 쓰고, 밸류스로 쓰고, 인덱스, 요거는 인덱스로 사용하고, 그래서 요만큼의 인덱스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컬럼은 네임, 즉 회사 이름, 종목 이름들이 회사로, 즉 값과 인덱스와 컬럼으로 어떤 컬럼들을 쓸 건지를 이렇게 지정해 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머리된 피벗 테이블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마우스 여러 번 눌러가지고 했던 작업을 뭐 굉장히 간편하게 처리를 하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레인지, 특정 날짜의 뭐 마지막 영업일, 이런 좀 복잡한 수식들 있죠. 이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도 판다스로는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상. 파이썬 판다스를 약간 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코드로 다루는 엑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엑셀 파일을 읽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셀 서식,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차트를 넣는 것도 파이썬 판다스 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지금 보신 이 엑셀 파일은 엑셀로 생성한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파이썬 판다스로 제너레이션한 엑셀 파일입니다. 서식뿐만 아니라 수식 이런 게 다 들어가죠. 더군다나 엑셀이 하지 못하는 좀 까다로운 작업들 있죠. 이런 것뿐. 그 다음에 속도는 덤입니다. 속도는 서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이썬으로 짜는 쪽이 훨씬 더 빠릅니다. 조금 더 생각을 좀 확장해 봅시다. 저희가 이제 엑셀을 자동화하는 거에 좀 포커스를 두었지만요. 이거 말고 일종의 이 파이썬 판다스를 어떻게 데스크탑에 있는 어떤 데이터 허브라고 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이썬 판다스 써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드 엑셀, 엑셀이나 CSV 읽거나 혹은 SQL로부터 데이터를 쿼리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혹은 그 다양한 어떤 글로벌 사이트들에서 리퀘스트나 뷰티풀 수업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모으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온 데이터는 to 엑셀 해서 엑셀로 다시 저장하거나 리포팅 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SMTP 라이브러리, 이 판다스의 파이썬의 기본으로 있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메일로 발신하거나, 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DB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파이썬 판다스를 엑셀을 대체하는 이런 용도로 쭉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해서 데스크탑의 데이터 허브라고 감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화에 관한 거 몇 가지 좀 예제를 들어볼게요. 저희 여기서 보시는 건 요 코드들이 딱딱딱 실행이 되면서 그 브라우저 실행하고 페이지를 방문해서 그 거래소 페이지입니다. 한국 거래소 페이지에 상장 회사 목록을 가져온 그 버튼은 엑셀 버튼을 눌러서 상장 회사 목록이 담겨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걔를 특정 디렉토리에 옮기거나 혹은 이름을 바꾸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지금 한 4-5줄? 요 정도의 코드로 진행이 됩니다. 러닝 되는 거 좀 볼까요? 앞에서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이건 셀레니움 자동화에 관련한 거라 사실 그 내용 자체는 뭐 큰 내용은 아닙니다만 페이지를 방문하고요.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끝에 보시면 요 페이지에 상장회사 목록 전체 여기에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동으로 클릭하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고 이 다운로드된 파일을 뭐 리네임하거나 딴 데로 옮기거나, 자, 이게 이 정도의 코드로 가능합니다. 앞에 나온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자동화에 관련한 건데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의 홈택스에 자동 로그인하는 로그인 이런 이슈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입력하고 인터랙션하고 자동화하는 거의 모든 이슈들이 이런 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살짝 넘어가고요.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크롤링을 셀레니움이나 이런 걸 브라우저 자동화하는 거는 아마 조금 들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회사에서 다루는 회사 내 단말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CS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웹 크롤링이나 이런 걸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죠. 무슨 말씀이냐면 특히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는 기업은행 첫 페이지입니다.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하는데 여러분 정말 싫어하시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입니다. 자, 액티브엑스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여기서 제가 인증서가 있는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는 것까지. 자, 이런 과정은 사실 웹 크롤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뭐죠? 이게 네이티브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C로 만들어진 네이티브 코드, 그 웹브라우저랑 전혀 상관없는 그 비표준, 웹에서 보면 비표준이지만 아무튼 그러면 실제로 얘를 위치를 찾거나 얘를 클릭하거나 여기다 마우스를 움직여 놓고 키보드를 타이핑하는, 자,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를 매칭해서 위치를 찾아내는, 자,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다행히도 오픈CV 같은 라이브러리에 그 템플릿 매칭하는 그 기능이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 화면이 그 전체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그 템플릿 이미지입니다. 즉, 이 이미지가 이 전체 중에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처음에 이제 그 브라우저를 띄우고요. 로그인을 하면, 저희가 위쪽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아까 이제 그 액티브엑스, 인증서 기반의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이 창이 바로 이제 그 네이티브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위치를 찾는데, 즉, 그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는 위치를 찾는데 이 템플릿을 오픈CV를 가지고 매칭을 합니다. 나머지 마우스나 키보드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PyAutoGUI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증하고 인증이 된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미지로 돼 있거나 그러면 저기 업무용 단말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더 복잡한 시나리오인데 그 네이버에 로그인해서 쪽지 쓰고 보내는 것까지, 자, 요 정도의 코드로 가능합니다. 그 보고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파이썬 관련한 자동화 중에 그 진자2 주로 저희가 이제 장고나 아니면 플라스크 같은 데서 쓴 템플릿 엔진인데요. 얘를 가지고 보고서를 제너레이션하는 용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게 템플릿이고요. 거기에 이런 데이터를 피드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의 to HTML, 즉 데이터 프레임을 HTML로 뽑아내요. 그거를 요 중간에 넣으면 이렇게 최종 결과 HTML의 그 표로 이렇게 삽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데이터를 그 보고서 안에 직접 삽입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있죠. 이미지도 이건 HTML5 표준입니다. 베이스 64로 인코딩 돼서 나오면 이렇게 문자로 변환해서 이 사이에 넣으면 저희가 매트플로트립 같은 데서 생성한 그 차트 있죠. 이거를 HTML 페이지 안에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보고서입니다. 자, HTML로 이렇게 보고서를 생성하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진 보고서를 이메일로, 즉 서식 있는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얘를 PDF로 저장하거나, 자, 그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식으로 되고요. 첨부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아까 처리했던 엑셀 파일을 여기다 첨부해서 보내면,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김대리의 시나리오, 매일매일 해야 했던 40분의 작업을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들로 거의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메신저 노티피케이션 이것도 뭐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그 알림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로봇 프레임워크. 실제로는 그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자동화하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이용하면, 저희가 그 RPA처럼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고 요러는데 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여진 코드를 볼게요. 실제로 이 내부는 셀레니움이나 엑셀 오토메이션 같은 그런 많은 파이썬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입니다. 요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보시면 여기서 테스트 케이스란 말이 나옵니다. 즉 이 툴 자체가, 로봇 프레임워크 자체가 어떤 자동화, 즉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도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테스트 케이스에 보시면 특정 브라우저를 열고요. 크롬으로 엽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버튼을 클릭하고 이게 아까 그 상장회사 목록 엑셀을 다운로드하는 그 버튼입니다. 누르고 그 이름을 바꿔주고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저런 작업을 파이썬 코드가 아닌 코드로도 저렇게 쓰는 도구가 있네요. 이건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자동화를 위한 파이썬 오픈소스를 이렇게 쭉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요 중에 테서렉트만 하나 제가 소개를 좀 못 드렸네요. 그 RPA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작년부터 실제 금융권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제 RPA를 도입하거나 현재도 이제 RPA를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RPA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전에 사람이 했던 작업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PC를 가지고 단말기 앞에 앉아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리포트를 하거나 혹은 이걸 다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보면 단순 반복한 작업이죠. 이런 작업들을 기계를 써서 자동화시키는 거죠. 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해서 같이 좀 해야 돼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고객하고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이렇게 사람이 기존에 PC를 가지고 전부 일하고 있죠. PC를 가지고 하던 일 중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동화하는 이게 바로 RPA입니다. 예, 약간 그 오해들, 로봇이라는 말 때문에도 이제 이런 오해가 좀 생기는데요. 그 RPA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건 저랑 상관없습니다. 그 소프트웨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하던 작업, 특히 사람이 PC 앞에서 하던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이런 솔루션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척척 알아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가장 예를 보죠. 그 KB증권, 제가 전 직장이라서 썼습니다. 그 KB증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여러분이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이 작업을 실제로 사람이 합니다. 즉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신분증을 보내면 그 신분증을 이 운전면허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변조 여부를 사람이 확인해요. 자, 이런 부분을 바로 자동화하는 게 이게 바로 RPA 목적입니다. 그 RPA의 어떤 기능들을 잘 살펴보면 이게 사실 그 오픈소스, 그 테스트 자동화를 위한 오픈소스들과 기능이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되게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RPA 솔루션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들을 보면 다른 저희 파이썬 오픈소스들이 대부분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RPA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기능은 없냐? RPA 솔루션이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관리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자동화, 버전 관리 이런 내용들을 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RPA를 쓰면 스크립트도 자동 생성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 코딩이 필요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의 어떤 특성이나 그 비즈니스 로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코딩이 필요하고요. 코딩에 대한 유지 보수나 관리가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파이썬으로 애당초 처음부터 코딩하는 거랑 RPA 쓰는 거랑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아예 전사적인 특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데는 RPA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거나 이런 업무인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방금 이전에 쭉 보여드린 파이썬 코드를 쓰시는 게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동화 그러면 IT 피플의 어떤 전유물 이렇게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화는 사실 비즈니스 로직이나 비즈니스 예외 상황은 사실 현업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사실 현업이 일정 정도 약간의 코딩을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업들은 불편하죠. 내가 IT도 아닌데 코딩을 해야 되나.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코드는 앞에서도 보셨지만 한두 줄짜리 되게 길지 않은 코드들이에요. 그 다음에 코딩하는 강력한 도구가 있죠. 저희한테 제일 강력한 도구, 카피 앤 페이스트. 예, 오래 붙이기 하는. 그 다음에 현업의 가장 큰 컴플레인은 지금 하는 일도 많은데 내가 코딩을 배워서 이거를 적용하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불편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전체 시간을 놓고 보면 오히려 나무를 베는 시간보다 도끼를 가는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자, 이거를 개인 레벨하고 팀 단위, 그 다음에 혹은 전사 단위 어떤 특정 업무를 하는 것까지, 예, 좀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기계가 잘하는 일과 사람이 잘하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이런 작업들은 기계가 잘하지만,
좀 더 뭐 창의적이고 사람 협업을 해야 하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앞에서 나온 얘기를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적지 않은 두세 줄짜리 이런 코드들 스니펫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이런 걸 통해서 그 작은 일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작은 일들을 자동화함으로써 사실 업무 전체 효율 이런 측면보다도 그 업무하는 방식 자체에도 개선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 자동화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인생을 짧습니다. 이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